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4일 오전 8시입니다. 3시간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2025년 4월 4일은 아주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8대0 전원 일치의 인용 결정, 즉 파면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문명의 시간이 3시간 남았습니다. 아마도 선고문이 낭독되고 끝나는 순간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명백한 논리인데 왜 그동안에 111일 동안 한국 사회는 이렇게 시끄럽게 싸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찬성 약 70%, 탄핵 반대 30% 이 정도로 지금 갈려 있는데 왜 이런 명백한 사안인데도 30%의 국민들은 탄핵에 반대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그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즉 언론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므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시끄럽게 논의하다가 보면은 저절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라고 합니다. 12.3 계엄 선포는 권력자의 고의적 실수였지만은 그것을 111일 동안에 법정에서, 정치판에서, 거리에서 서로 논의하는 그 결론이 3시간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조갑제닷컴 회원 토론방에 이런 글이 올라 있었습니다. 탄핵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쓰신 분은 회원이신데 구구 친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것은 평균적인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탄핵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 혹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부디 끝까지 읽으시고 또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이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안 하나 만들 때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 하나를 할 때마다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는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권리까지 모두 모아 대리하여 행사하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설정해 둔 선을 넘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며 발표한 포고령 1호가 그것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상의 보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보고령의 내용입니다. 보고령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을 뜻합니다. 즉 보고령은 무거운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계엄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국민이 허락한 권력 사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행 의지가 없었다고 했지만은 보고령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로 판단해 보자면은 그날 군인이 국회에 출동했으며 창문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또 일부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했지만은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실제로 각계각처의 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으며 이들을 통해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알릴 적절한 수단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대국민 담화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 3대 권력 중 하나인 사법부 출신이며 법무부 장관도 자신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입법부를 야당이 장악했다고 해도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충분히 알리고 저지하고 설득할 방법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사법부 출신이라고 했는데 물론 검찰총장 출신이죠. 광의로 해석하면은 법원과 함께 검찰도 사법부의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법부를 야당이 장악했다고 해도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충분히 알리고 저지하고 설득할 방법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력을 동원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국민이 허락해 준 범위 밖에서 휘두른 권력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에게 휘두르는 자들은 절대 용서해서도 안 되고 가벼이 처벌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력자는 단호하게 처벌하여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에 대한 의견을 국민의힘 특히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이런 의견을 올린 것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조갑재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계엄령에 대한 조갑재님의 평가를 보고 의외라고 생각하여 조갑재님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갑재님이 언론 발전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갑재님의 주장을 제대로 비판을 할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조갑재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말이죠. 말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그저 피하기만 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 즉 저와 같은 태도가 지금의 정치 양극화, 극단적 좌우 대립의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갑재님이 이번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시는 입장이라는 점이 계기가 되었지만은 요건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조갑재님이 이번 계엄령에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시는 입장이라는 점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저는 계엄령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쓰신 분도 그런 뜻으로 쓰신 겁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갑재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갑재님과 같이 저와 생각이 다른 정치적 의견을 듣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같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조갑제님에 대한 평소 제 생각이나 의견이 조갑제님께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간의 무례에 대해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 보잘것없는 의견에 조금이라도 긍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진영이 하는 주장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문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같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제 보잘것없는 의견에 조금이라도 긍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진영이 하는 주장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아주 쉽게 쓴 하나의 훌륭한 수필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탄핵 심판 선고 3시간 전에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파란 많은 역사에 행운이 깃드는 날이 될 것이란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